이번 시간은 자동차의 엔진 부분 중 흡입계통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겠습니다. 흡입계통은 공기청정기, 공기요양 센서, 스로틀 보디, 서지 탱크, 흡기다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기요양 센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기요양 센서의 개요. 유량은 단위 시간당 흐르는 유체의 양으로 정의되며 유체의 양이 최적인 경우에는 최적유량이 되고 질량인 경우에는 질량유량이 됩니다. 흡입공기의 유량은 기관의 성능, 운전기능, 연료 소비율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데요. 방금 설명한 내용 중 유체의 양에 따른 최적유량과 질량유량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최적유량은 시간당 흐르는 공기나 가스의 부피를 말합니다. 유량의 측정 단위로는 시간당 세제곱미터를 사용합니다. 유량은 공기나 가스의 밀도에 영향을 받고 다시 밀도는 온도와 압력에 영향을 받습니다. 질량유량은 단위 당면적 단위 시간에 흐르는 질량을 뜻하며 평균유량 곱하기 유체의 밀도가 질량유량이 됩니다. 유량과 밀도는 압력, 온도에 의해 변화하지만 흐름이 정상류이고 파이프의 단면적이 변하지 않으면 질량유량은 일정해집니다. 중앙에 있는 흡입계통의 구성 그림을 확인해 주세요. 다음은 공기유량의 센서의 종류와 그 적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임 방식 또는 에어플로 미터 방식. 제트로닉 방식에서 흡입 공기량을 측정하여 이것을 기관 컴퓨터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작동은 배인의 열림 정도를 포텐쇼미터에 의하여 전압 비율로 검출합니다. 댐핑 체인버. 한국어로는 완충실이라고 합니다. 댐핑 체인버는 배인이 공기의 압축에 의하여 평형을 이루면서 작용하므로 정확하고 안정된 흡입 공기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중앙에 있는 배임 방식의 공기유량 센서의 구조 그림을 확인해 주세요. 연료 펌프 스위치. 이 스위치는 기관이 가동되면 배인이 흡입 공기에 의해 열리므로 슬라이더가 밀고 있던 연료 펌프 스위치를 닫아 연료 펌프로 전원을 공급합니다. 흡기온도 센서. 흡기온도 센서는 흡입 공기의 온도가 20도씨 이하일 경우에는 저항이 증가하여 연료 분사량이 증가하지만 20도씨 이상일 경우에는 저항이 감소하여 연료 분사량을 감소시키도록 기관 컴퓨터에 신호를 보내는 부특성 서미스터입니다. 중앙에 있는 흡기온도 센서의 구조를 확인해 주세요. 칼만 와류 방식. 칼만 와류 방식의 공기유량 센서의 측정 원리는 균일하게 흐르는 유동 부분에 와류를 일으키는 물체를 설치하면 칼만 와류라고 부르는 와류열이 발생하는데, 이 칼만 와류의 발생 주파수와 흐름 속도와의 관계로부터 유량을 계측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와류는 유체의 회전 운동에 의하여 주류와 반대 방향으로 소용돌이치는 흐름이 강하게 회전하면서 흐르는 유체의 형태를 소용돌이 혹은 와류라 부릅니다. 흔히 수로의 불규칙성, 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발생됩니다. 선박에서는 이러한 와류에 의한 저항을 줄이기 위해 배의 모양이 유선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칼만 와류의 발생을 표현한 아래의 초음파 검출 방식 그림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기압 센서. 이 센서는 대기압을 검출하여 전압으로 변환한 신호를 기관 컴퓨터로 보내면 컴퓨터는 이 신호를 이용하여 자동차의 고도를 계측하고 현재 상태의 공기와 연료의 혼합 비율이 적정하게 되도록 연료 분사량을 조정하며 동시에 점화 시기도 조절합니다. 대기압력 센서의 설치 위치는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표기되어 있으니 그림을 확인해 주세요.
열선 및 열막 방식. 열선은 지름 70마이크로미터에 가는 백금 전선이며 원통형의 계측 튜브 내에는 저항기구, 온도 센서 등도 설치됩니다. 계측 튜브 바깥쪽에서는 하이브리드 회로, 출력 트랜지스터, 공전 전이차기 등이 설치됩니다. 아래의 열막 방식 공기유랑 센서의 구조 그림을 확인해 주세요. 맵 센서. 한국어로는 흡기다기관 절대압력 센서라고 말합니다. 흡기다기관 절대압력 특성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각 실린더는 흡입 밸브가 열리고 피스톤이 상사점으로부터 하사점으로 내려갈 때 공기를 흡입하며 흡기다기관 내의 압력은 이때 감소합니다. 이 실린더의 공기 흡입은 흡입 밸브가 닫힐 때 끝나며 흡기다기관의 압력은 다른 실린더가 공기를 흡입하기 전까지는 계속 증가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이 반복적으로 진행되므로 흡기다기관 내의 압력은 각 실린더의 행정 사이에서의 오르내리고 펌핑은 한 실린더로부터 다음 실린더로 바뀌어 갑니다. 각 실린더의 흡입 작동은 크랭크축 2회 전당 1회씩 발생합니다. 아래의 맵 센서 구조의 그림을 확인해 주세요. 맵 센서의 작용. 기관의 부하 및 회전 속도 변화에 따라 형성되는 흡기다기관 압력 변화를 측정하여 전압 출력으로 변화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관이 공전할 때에는 흡기다기관 내의 진공도가 높아 낮은 전압을 출력하고 스로틀 밸브가 완전히 열린 상태에서는 높은 전압을 출력합니다. 스로틀 보디. 스로틀 보디는 공기유량 센서와 서지 탱크 사이에 설치되어 흡입 공기 통로의 일부를 형성합니다. 스로틀 밸브와 스로틀 위치 센서가 있고 스로틀 보디에는 형식에 따라 기관을 감속할 때 연료 공급을 일시 차단하는 대시포트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래의 스로틀 보디의 구조 그림을 확인해 주세요. 스로틀 위치 센서. 스로틀 위치 센서는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는 정도에 따라 개폐되는 스로틀 밸브의 열림을 계측하여 기관 컴퓨터로 입력시키는 것이며 접점 방식과 선형식이 있습니다. 접점 방식은 가속 페달의 조작에 따라 스로틀 밸브 축과 연결된 가이드 캠에 의하여 접점이 접촉되어 작동하며 공전, 중속 및 고속 상태로 나누어집니다. 접점 방식을 표현한 아래의 그림을 확인해 주세요. 다음은 선형 방식입니다. 선형 방식은 스로틀 밸브 축과 같이 회전하는 가변 저항기로 스로틀 밸브의 회전에 따라 출력 전압이 변화하는 것으로 기관 컴퓨터는 스로틀 밸브의 열림 정도를 검출하고 컴퓨터는 스로틀 위치 센서의 출력 전압과 기관 회전 속도 등 다른 입력 신호를 합하여 기관 운전 상태를 판단하여 연료 분사량을 조절합니다. 선형 방식을 표현한 아래의 그림을 확인해 주세요. 다음은 공전속도 조절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공전속도 조절기는 기관이 공전 상태일 때 부하에 따라 안정된 공전속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장치이며 그 종류에는 ICS 서보 방식, 스텝 모터 방식, 공전 액추에이터 방식 등이 있습니다. 먼저 ISC 서보 방식을 설명하겠습니다. ISC 서보 방식은 공전속도 조절 모터, 웜기어, 웜휠, 모터 포지션 센터, 공전 스위치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동은 공전속도 조절 모터 축에 설치되어 있는 공전속도 조절 모터가 기관 컴퓨터의 신호에 의해서 회전하면 모터의 회전 방향에 따라 웜휠이 회전하여 플런저를 상하직선 운동으로 바꾸어 ISC 레버를 작동시켜 스로틀 밸브의 열림 정도를 조절하여 공전 속도를 조절합니다. 중앙에 위치한 ISC 서버의 구조 그림을 확인해 주세요. 다음은 스텝 모터 방식을 설명하겠습니다.
스텝 모터 방식은 스로틀 밸브를 바이패스하는 통로에 설치하여 흡입 공기량을 조절하여 공전 속도를 제어합니다. 즉, 기관의 부하에 따라 단계적으로 스텝 모터가 작동하여 기관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합니다. 스텝 모터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모터 포지션 센서의 피드백이 필요 없어 제어 계통이 간단해집니다. 기관 컴퓨터에 의한 제어가 매우 쉽습니다. 회전각도 오차가 누적되지 않으며 정지할 때 정지 회전력이 큽니다. 브러쉬가 없어 신뢰성이 크며 직류 전동기에 비하면 능률은 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스텝 모터 방식은 출력당 무게가 크고 특정 주파수에서 공진 및 진동 현상이 일어납니다. 오른쪽에 위치한 스텝 모터의 전체 구성도를 확인해 주세요. 다음은 공전 액추에이터 방식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공전 액추에이터 방식은 기관의 부하가 가해지면 기관 컴퓨터는 기관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전 액추에이터의 솔레노이드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듀티 제어하여 솔레노이드 밸브에 발생하는 전자력과 스프링 장력이 서로 평형을 이루는 위치까지 밸브를 이동시켜 공기 통로의 단면적을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리니어 솔레노이드 방식과 로터리 솔레노이드 방식으로 나누어집니다. 공전 액추에이터의 구조에 대한 아래의 그림을 확인해 주세요. 다음은 연료계통에 대해 학습해 보겠습니다. 연료계통의 구성은 연료펌프, 분배 파이프, 연료압력 조절기, 인젝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료펌프는 전자력으로 구동되는 전동기를 사용하며 연료탱크 내에 들어 있습니다. 연료펌프 내에는 압력이 높을 때 작동하여 압력 상승에 따른 연료의 누출 및 파손을 방지해주는 릴리프 밸브와 연료펌프에서 연료의 압송이 정지되었을 때 연료계통 내의 잔압을 유지시켜 높은 온도에서 베이퍼록을 방지하고 제시동 성능을 높여주는 체크밸브를 두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한 베이퍼록 현상이란 브레이크에게 기포가 발생하여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긴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지나치게 사용하면 차륜 부분의 마찰열 때문에 휠 실린더나 브레이크 파이프 속에 오일이 기화되고 브레이크 회로 내에 공기가 유입된 것처럼 기포가 형성되는데요. 이때 브레이크를 밟아도 스펀지를 밟듯이 푹푹 꺼지며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를 베이퍼록 현상이라고 합니다. 브레이크액을 교환하고 1년 정도 지나면 3에서 3.5%, 2년이 지나면 4에서 5%의 수분이 생기게 되는데요. 한여름에 베이퍼록 현상이 생기는 것은 이처럼 브레이크액 속에 수분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이 일어나면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므로 저단 기호를 유지하면서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료계통의 구성과 연료펌프의 구조에 대한 아래의 그림을 확인해 주세요. 다음은 분배 파이프에 대해 학습해 보겠습니다. 분배 파이프는 각 인젝터에 동일한 분사 압력이 되도록 하며 연료의 저장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동차 엔진에 위치한 각 인젝터의 연료를 분배하는 파이프를 말합니다. 분배 파이프에 대한 아래의 그림을 보면 연료 탱크에서 연료 펌프를 통해 이동하는 연료를 각각의 인젝터에 분배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분배 파이프에 대한 아래의 그림을 확인해 주세요. 다음은 연료압력 조절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연료압력 조절기는 흡기다기관의 진공을 이용하여 연료계통 내의 압력이 규정각 이상 되면 다이어프램에 의해 조절되는 밸브가 열려 연료 출구 구멍을 열게 됩니다. 이에 따라 규정압력 이상의 연료는 밸브를 통하여 연료 탱크로 되돌아가는데요. 다이어프램에는 흡기다기관의 진공이 작용하므로 흡기다기관의 진공이 높으면 다이어프램을 당기는 힘이 강해져 연료 탱크로 되돌아가는 연료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공급 압력이 낮아집니다. 부가적인 설명을 보충하자면 연료압력 조절기는 연료압력 레귤레이터라고도 하며 흡입 다기관 내의 압력 변화에 대응하여 연료 분사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인젝터에 걸리는 연료의 압력을 흡입 다기관 내의 압력보다 항상 2.55kg/제곱센티미터 높도록 조절해야 합니다. 연료 압력 조절기의 구조에 대한 아래의 그림을 확인해 주세요. 다음은 인젝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젝터는 분사 밸브라고도 하는데요. 각 실린더의 흡입 밸브 앞쪽에 한 개씩 설치되어 각 실린더의 연료를 분사시켜주는 솔레노이드 밸브 장치입니다. 인젝터는 기관 컴퓨터로부터의 정기적 신호에 의해 작동하며 그 구조는 밸브 보디와 플런저가 설치된 미들 밸브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엔진을 구동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연료 압력 조절기의 구조를 설명한 오른쪽에 위치한 그림을 확인해 주세요. 인젝터는 전압 제어 방식과 전류 제어 방식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전압 제어 방식의 인젝터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전압 제어 방식은 인젝터에 직렬로 저항을 넣어 전압을 낮추어 제어합니다. 점화 스위치를 ON으로 하면 저항에서 인젝터로, 인젝터에서 기관 컴퓨터로 통전됩니다. 기관 컴퓨터의 연료 분사 신호는 파워 트랜지스터의 베이스로 전류가 공급되어 트랜지스터가 온되면 인젝터가 접지 회로를 만들게 되어 인젝터에 전류가 공급되며 연료가 분사됩니다. 전압 제어 방식 인젝터의 전기 회로를 설명한 아래의 그림을 확인해 주세요. 전류 제어 방식의 인젝터. 전류 제어 방식은 저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젝터에 직접 축전지 전압을 가해 인젝터의 응답 성능을 향상시킨 것입니다. 인젝터 전류 제어는 플런저가 흡입될 때 큰 전류가 공급되어 흡입을 향상시키며 분사 응답 성능을 높여 무효 분사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그리고 플런저 유지 상태에서는 작은 전류를 공급하여 인젝터 솔레노이드 코일의 발효를 방지함과 동시에 전류 소비를 감소시킵니다. 아래의 전류 제어 방식 인젝터의 전기회로 그림을 확인해 주세요. 다음은 제어 장치에 대해 알아보고 학습해 보겠습니다. 제어 릴레이. 제어 릴레이는 기관 컴퓨터를 비롯하여 연료 펌프, 인젝터, 공기 요양 센서 등의 축전지 전원을 공급하는 전자제어 연료 분사 장치 기관의 주 전원 공급 장치입니다. 아래의 제어 릴레이 작동회로 그림을 확인해 주세요. 다음은 기관 컴퓨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관 컴퓨터는 영어 약자로 ECU라고 합니다. 기관 컴퓨터의 기능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기관 컴퓨터는 이론 공연비를 14.7대 1로 정확히 유지시킵니다. 기관 컴퓨터는 유해 배출 가스의 배출을 제어하며 주행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연료 소비율 감소 및 기관의 출력을 향상시키기도 합니다. 다음은 기관 컴퓨터의 구조 및 작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기관 컴퓨터의 구조. 기관 컴퓨터는 디지털 제어와 아날로그 제어가 있으며 중앙 처리 장치, 기억 장치, 입출력 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날로그 제어에는 AD 컨버터가 한 개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AD 컨버터 명칭의 A는 아날로그를 뜻하며 D는 디지털을 뜻합니다. 즉, AD 컨버터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경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기관 컴퓨터의 작동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기관 컴퓨터는 기본 작동과 페일 세이프 작동이 있습니다. 먼저 기관 컴퓨터의 기본 작동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기관 컴퓨터의 기본 작동에 구성된 제어 신호들은 신호 및 중간 값의 기능으로 연료 소비율, 배기가스 수준, 기관 작동 등이 최적화되도록 결정합니다. 다음은 기관 컴퓨터의 페일세이프 작동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페일세이프 작동의 목적은 모든 조건 아래에서 자동차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작동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결함이 발생하였을 때 기관 가동에 필요한 케이블을 연결하거나 또는 정보 값을 바이패스 시켜 대체 값에 의한 기관 가동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다음은 센서의 입력 신호 종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아날로그 신호는 시간에 대하여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신호이며
디지털 신호는 시간에 대하여 간헐적으로 변화하는 신호입니다. 아날로그 제어 회로와 디지털 제어 회로의 비교. 아날로그 입력 신호 그대로는 기관 컴퓨터에서 처리할 수 없으므로 AD 컨버터에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어 기관 컴퓨터로 보냅니다. 아래의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에 대한 그림을 확인해 주세요. 다음은 연료 분사 시기 제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연료 분사는 모든 실린더가 동시에 크랭크 축 1회 전에 1회 분사하는 동시분사 방식과 점화 순서에 동기하여 그 실린더의 배기행정끝 무렵에 분사하는 동기분사 방식이 있습니다. 동기분사 방식의 설명을 하기 전에 아래의 기관 컴퓨터 제어에 대한 그림을 확인해 주세요. 다음은 동기분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동기분사는 독립분사 또는 순차분사를 하는데요. 이 분사 방식은 1사이클에 1실린더만 1회 점화 시기에 동기하여 배기행정끝 무렵에 분사합니다. 아래의 동기분사에 대한 그림을 확인해 주세요. 다음은 그룹 분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분사 방식은 각 실린더의 그룹을 지어 1회 분사할 때 2실린더씩 짝을 지어 분사를 하며 각 실린더의 그룹은 제1번과 제3번 실린더, 제2번과 제4번 실린더로 짝을 지어 분사를 하게 됩니다. 아래의 그룹 분사에 대한 그림을 확인해 주세요. 다음은 동시분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분사 방식은 전체 실린더에 동시에 1사이클당 2회 분사를 하며 여기서 말하는 1사이클은 크랭크 축 1회 전에 1회 분사를 말합니다. 아래의 동시분사에 대한 그림을 확인해 주세요. 다음은 연료분사량 제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연료분사량 제어는 점화 코일의 마이너스 단자 신호 또는 크랭크, 각 센서의 신호를 기초로 회전속도 신호를 검출하여 이 신호와 흡입 공기량 신호에 의해 아래에 설명하는 보정을 위해서 작동시킵니다. 지금부터는 9가지의 경우에 따른 제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기본 연료분사량 제어. 인젝터는 크랭크 각 센서의 출력 신호와 공기유량 센서의 출력 등을 계측한 기관 컴퓨터의 신호에 의해 인젝터가 구동되며 분사 횟수는 크랭크 각 센서의 신호 및 흡입 공기량에 비례합니다. 기관을 크랭킹할 때 연료 분사량 제어. 기관을 크랭킹할 때에는 시동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크랭킹 신호 점화 스위치 ST, 크랭크 각 센서, 점화 코일 1차 전류와 수온 센서의 신호에 의해 연료 분사량을 증량시킵니다. 기관 시동 후 연료 분사량 제어. 기관을 시동한 직후에는 공전 속도를 안정시키기 위해 시동 후에도 일정한 시간 동안 연료를 증량시킵니다. 냉각소 온도에 따른 연료 분사량 제어. 냉각소 온도를 80도C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하의 온도에서는 연료 분사량을 증량시키고 그 이상에서는 기본 연료 분사량으로 분사합니다. 흡기 온도에 따른 연료 분사량 제어. 흡기 온도 20도C를 기준으로 그 이하의 온도에서는 연료 분사량을 증량시키고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연료 분사량을 감소시킵니다. 축전지 전압에 따른 연료 분사량 제어. 인젝터의 연료 분사량은 분사 신호 시간이 일정하여도 축전지 전압이 낮은 경우에는 인젝터의 기계적 작동이 지연되므로 실제 분사 시간이 짧아집니다. 가속할 때 연료 분사량 제어. 기관이 냉각된 상태에서 가속시키면 일시적으로 공연비가 희박해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냉각소 온도에 따라서 연료 분사량을 증가시킵니다. 기관의 출력이 증가할 때 연료 분사량 제어. 기관의 출력이 증가할 때 연료 분사량 증량은 스로틀 위치 센서의 신호에 따라서 조절됩니다.
감속할 때 연료 분사 차단, 대시포트 제어. 스로틀 밸브가 닫혀 공전 스위치가 ON으로 되었을 때 기관 회전 속도가 규정 값일 경우에는 연료 분사를 일시 차단합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엔진의 흡입 계통과 연료 계통 및 제어 장치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학습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도 수업은 계속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